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질적 계약 위반과 물품의 인도 의무, 서류 인도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느라고 5주차 진도를 다 못 나갔죠. 그래서 이어서 좀 살펴보면 물적 적합성, 법적 적합성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물품 적합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되죠. 근데 그냥 그 아무런 물품을 뭐 넘겨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물품이 제대로 된 걸 넘겨줘야 되죠. 물품을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매매계약에서 다루고 있는 그 물품을 넘겨줘야 하는데 이 물품은 물적으로 물건으로서 그 계약 내용에 적합한 물건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계약 목적에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어떤 사용의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계약의 내용으로서.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하고, 또 이게 법적으로도 적합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적 적합성과 법적 적합성을 이야기를 할 텐데, 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35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도인은 계약에서, 당연히 계약에서 그 물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테니 그 계약에서 수량, 품질, 명세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된 물품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수량, 품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quantity, quality. 이거는 당연히 충족돼야 되는 것이고, 상품 명세에 적합해야 돼요. 콩이면 콩이어야 되고 팥이면 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 그리고 혹은 어떤 그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혹은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용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물품이 인도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빼고, 뭐 당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 당사자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걸 정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거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죠. 여기서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이중부정문이죠.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그러니까 부정문, 마이너스 두 번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러한 물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됐을 때 A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를 두 번 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A, B, C, D가 있습니다. 물품은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B. 물품은 계약 체결 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어떠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다만 사정으로 보아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량과 판단에 신뢰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요 단서 규정은 어떤 두 번째 생각해 보기로 하고, 물품이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에게 어떤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물품이 사용되려고 하는, 뭐 혹은 판매되려고 하는 뭐 이런 그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적합해야 되는, 그 목적에 적합하는 물건이어야 된다. 전화기를 수입을 하는데 전화기가 아니라 벽돌이 왔다면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A는 통상 사용 목적이고 B는 특정 목적이에요. 특정 목적이고 C는 견본 또는 모형으로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보유할 것. 그러니까 A하고 B는 어떤 목적과 관련되어져 있고, C는 견본이나 모형이 제시되었다면 그러한 견본이나 모형과 뭐 비슷한, 유사한 그런 품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혹은 그런 방법이 없다면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이 A, B, C, D가 갖추어져야만 일종의 물적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의 어떤 부적합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의 어떠한 부적합에 대해서 A에서 D까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A, B, C, D 여기 네 가지를 바탕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물품이 이러한 것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쉽게 말하면 매도인이 이 A, B, C, D를 갖추지 못한 물건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인도한다라고 치면 쉽게 말해서 물적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럼 물적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계약 위반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물품들이 이 A, B, C, D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적합에 대해서 매수인이 알고 있어요. 물품을 건네받을 매수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매수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문제 삼을 수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르고 당하면 사기를 당한 거지만, 알고 당하면 어느 정도 허용을 한 거죠,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35조 2항 B호에 있는 것처럼, 매도인이 물적 적합성을 갖추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다. 혹은 이런 인도된 물품의 적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목적이든 아니면 특수한 목적이든, 그렇죠? 오디널리한 목적이든 아니면 파티큘러한 목적이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 이게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물적 적합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적합성을 판단하는 시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한 어떠한 부적합에 대해서 계약 및 이 협약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당연히 하겠죠. 우리가 앞에서 35조에서 얘기한 물품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물품의 적합하지 않음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에도 당시에 적용되지 않고 당시에 발견되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드러났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매도인은 전항에서 규정된 때보다,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적합성의 판단 시기를 36조에서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때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가 36조 1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부적합에 대해서 발견이 되고, 그것이 그러니까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갔고 위험이 이전됐어요. 그런데 그 물품의 부적합이 드러났는데, 나중에라도 드러났는데, 그 나중에 드러난 물품의 부적합의 원인이 매도인의 잘못, 매도인의 의무 위반을 기인하고 있다면, 의무 위반에 의해서 발생된 물품의 부적합이라면, 나중에 드러난 부적합이라도, 그런 경우라도 매도인이 책임을 집니다.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보통 이 의무 위반에 보통 일정한 기간 동안 물품이 통상 목적, 또 이런 말 나오죠. 통상 목적, ordinary purpose, 그 다음에 특정 목적, particular purpose, 이거에 적합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증, 그리고 특정된 품질이나 특징을 보유할 것이라는 보증의 위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품이 아무리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발견된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매도인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면,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라면, 그리고 이 물품의 통상 목적, 특정 목적, 특정 품질, 특징 이런 것들을 보유할 것이라고 하는 개런티. 여기 그 어떠한 개런티라고 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어떤 공산품을 사면, 물론 여러분들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국제적인 물품 매매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물품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소비자로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공산품을 사게 되면 뭐가 있어요? 보증서가 있고 보증기간이란 게 있죠.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 뭐 1년, 이런 식으로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그 보증기간 내에 물품에 하자가 생기면, 그 제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부담 없이 수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개런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성의 판단 시기는 기본적으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위험을 이전하는 시기이지만, 이것이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매도인의 책임이 있다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보증기간이 있다면 그 보증기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자, 그 다음에 인도기일 하자 보완권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매도인의 서류에 대한 인도기일 전의 하자 보완에 대해서 오프라인 수업 때 살짝 배웠어요. 따로 조항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34조 서류 제공 의무의 단서에 이 규정이 있었죠. 근데 이 37조에 있는 거는 물품에 대한 하자 보완입니다. 서류에 대한 하자 보완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34조에 있는 내용이고, 37조에 있는 거는 물품을 원래 정해진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 전에 넘겼어요. 그러면 사실 미리 준 거죠. 일찍 준 거죠. 근데 물품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자를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도인이 인도기일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또는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는 인도된 물품의 모든 부족분을 인도하거나, 또는 수량의 모든 결함을 보충하거나, 또는 인도된 모든 부적합한 물품에 가름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게 뭐예요? 부족분을 주거나, 결함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이거를 메꿀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물품을 넘겨주거나, 이런 식의 모든 부적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7일까지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4월 5일 날 물품을 전달했다. 그러면 일찍 전달했기 때문에 4월 5일, 4월 6일, 그 4월 7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이러한 물품의 수량 부족이라든지 품질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그리고 이러한 매도인의 어떤 인도기일전 하자 보완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서류의 인도기일전 하자 보완과 동일하게 매도인이 이런 권리를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인한테 불편이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무슨 기일전 하자 보완이라는 게 계속 나올 텐데, 서류 앞에 있었고 또 뒤에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이러한 하자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자 보완은 기본적으로 매수인 측에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일전 하자 보완을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지, 그 권리를 행사할지 안 할지는 매수인이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죠. 거래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인도기일전 하자 보완을 살펴보고 38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검사입니다. 사실 여기가 좀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30조부터 시작해서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인도, 서류의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 물품의 인도와 관련돼서 물품의 물적 적합성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38조에 주어가 바뀌어요.
매수인이 등장합니다. 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데 매수인이 the buyer must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해야 할 일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수인은 그 사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우리 CISG에서 reasonable time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뭘 해야 된다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명확하게 shorter period, 짧은 시간 안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매수인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이 검사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물품 검사, 물품의 인수와 물품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매수인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래서 계약이 만약에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검사는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로 연기되어질 수 있다. 이거 관련된 사례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사전 제작 강의에서 제가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물품이 매수인에 의한 검사에 합리적인 기회도 없이 매수인에 의해서 운송 중에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재발송되고, 요거 그 사례였죠. 원래는 도크에서 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뒷팟으로 넘어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분쟁이 붙었었죠. 앞서 우리가 사전에 살펴봤던 사례 중에 있습니다. 자, 또한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이 그러한 변경이나 재발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연기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비춰보면 매수인이 이러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그 검사가 연기되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38조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잘못된 물건이 왔을 수도 있고, 불량품이 왔을 수도 있고, 수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기대했던 품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원래 계약에 정해진 포장 방법이나 용기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죠. 물품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했었어야 할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여기는 short time이 아닙니다. 다시 뭐가 나오는 거죠? reasonable time이 다시 등장을 하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검사는 매수인이 했어요. 검사는 매수인이 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런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이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물품 부적합에 의해서 매도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물품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인은 거기에 대해서 물품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하자 보완이나 특정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매수인이 검사를 해서 그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통지를 안 하면,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보통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지 못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러한 물품의 부적합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물건이 왔으면 이 잘못된 물건을 바꿔달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환불해달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검사하고 나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 물품을 바꿔줘 내진 환불해줘와 같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품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가 한 3년,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가 봤을 때 물건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블랙 컨슈머예요. 자, 39조 2항 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자, CISG가 굉장히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나이브하고 되게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들 많이 쓰는데, 여기는 재밌게도 날짜를 딱 박아놨어요.
2년, 2 years. 그래서 늦어도 2년 이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적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통지의 기간을 2년이라고 어떻게 보면 CISG가 나름 그래도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걸 정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개런티한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기간. 이 보증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야. 그러면, 3년 내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약속한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선해요. 이것 또한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쉽게 말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의 적합성에 대한 개런티가 3년이야. 그럼 3년 안에 하면 돼요. CISG 규정이 2년이라고 2 years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당사자의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이러한 기간의 제한이라는 건 2년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계약상 보증기간과 모순돼. 그러니까 계약상 보증기간이 더 길 수 있잖아. 3년, 4년, 5년. 만약에 계약상 보증기간이 짧으면, 뭐, 늦어도 2년 이내가 적용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3년이에요.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보증기간이. 그러면, 3년 내에 하자 통지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어떠한 경우라도.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40조. 다시 주어가 더 셀러가 됐어요. 이러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제35조의 물품 적합성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사실. 이것 또한 이러한 표현 자체가 되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알고 있다는 고의로 했다는 고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물품 적합성에 대해서 부적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그랬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도 또한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매도인이 부적합을 알았어. 그 다음에 매도인이 이를 안 알렸어. 그러면 매도인은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제38조, 39조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38조, 39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물품의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주어가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시 매도인의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8조, 39조에서 가지는 매도인의 권리는 뭘까요? 셀러가 매도인이 가지는 권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8조, 39조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8조, 39조는 분명히 물건 사는 매수인이 더 바이어가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통지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그거예요. 기간 내에 하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2년 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됐죠?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에 의해서 생기는 것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38조, 39조의 매도인의 권리는 이거예요.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해 놓고도 즉각적으로 매도인한테 통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요. 그러면 실제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잘못된 물건을 인도했다 할지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하지 않았고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38조, 39조에서 매도인이 가지는 권리예요.
그리고 그 권리를 상실한답니다. 어떤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게 돌고 돌아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적합,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는 통지를 해야 된다. 매수인은 제39조 규정된 바에 따라서 물품의 부적합을 통지를 해야 되고,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36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행 청구라든지 계약 해제라든지 대금 감액 청구라든지 이런 권리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그러니까 매수인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매도인의 권리인 거예요. 38조, 39조에서. 근데 매도인이 그러한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알면서도 행했거나 알면서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1, 2, 3, 4에 해당되는 권리를 매수인이 상실하는 거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매도인이 사실을 알았거나 그것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36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면 이렇게 티키타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인이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자 통지를 해야 되고, 기간 내에 하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원래 물품이 잘못되면 이런 권리를 당연히 매수인이 가져야 되는데 제때 하자 통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권리를 상실하는데, 매도인이 물품이 원래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이러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물품 적합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물품 적합성 그 자체를 설명한 내용은 간단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가 있었죠. 통상 목적, 특정 목적, 그리고 견본, 샘플, 그리고 용기 포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매수인이 알면서 이랬으면 매도인이 이걸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뭐 보증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매도인이 인도 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했다 한다면 그러한 하자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수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비용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물품의 모든 부적합을 해결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완을 한다 할지라도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해야 되고, 운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늦어지게 되면 그때 도착할 때까지 물품의 검사 기회를 연기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검사를 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에 대한 하자를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물품의 부적합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대체품 청구라든지 뭐 계약 해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지만,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알고 그랬다면 그러한 권리를 매수인이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조부터는 물적 적합성이 아니라 법적 적합성이에요. 법적 적합성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살펴보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전제로 물품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것이 아닌 한, 그런 게 아니란 1번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3자의 권리나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떤 청구권이, 제3자의 권리나 청구권이 혹시 어떤 지적 재산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42조에서 다룹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어요.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인데 A가 B한테 물품을 인도하는데 이 물품이 A의 물건이거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품의 매매라고 하잖아요. 매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는 사는 것이고 A가 가지고 있었던 물품의 소유권을 B에게로 이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A가 B에게 넘기는 물건이 A의 물건이 아니라 C의 물건이다. 그래서 B가 물품을 그러니까 A가 B에게 넘겼고 B가 물건을 가져갔는데 B가 자기는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게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C가 나타나서 아니야 그거 A 물건이 아니라 내 물건이었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B가 자신이 대가를 치르고 획득한 물품의 소유권이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권리나 청구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는 물품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매수인이 정당하게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C와 같은 제3자가 B가 물품을 사 갔을 때 그 물품에 대해서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물건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로 넘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청구를 당할 수 있는 물건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고, 자 42조는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자의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됩니다.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3자의 권리,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넘기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의 상표권이나 다른 사람의 특허권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디자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한 물건, 소위 말하는 짝퉁 물건이라거나 뭐 그런 물건, 모조품, 카피품 이런 것들을 넘겼다라고 한다면 매수인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어떤 제3자의 어떤 소송이라든지 뭐 이의제기라든지 클레임의 대상에 될 수 있고 그러한 어떤 법적 위험에 노출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티셔츠를 파는데 그 티셔츠에 마블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근데 그냥 마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디즈니하고 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디즈니의 로열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B는 디즈니로부터 자신들의 그 어떤 컨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든 특허든 브랜드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물품을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기초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국가, 다음과 같은 국가는 뭐가 있느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A를 볼게요.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전매된다는 말은 팔린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팔리거나 사용된다라는 것을 당사자, 쌍방,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품이 팔리거나 그 물품이 사용되는 국가의 법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판다. 수출입을 한다. 그래서 이 매수인이 한국에 있는데 이 매수인이 물품을 사와서 이 물건을 한국에다가 팔 거다. 한국에서 혹은 사용할 거다. 라고 하면 한국의 법률이에요. 한국의 법률. 그리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예요? 매수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지적재산권, 공업재산권 이런 거에 자유로운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겨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한데 42조 2항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항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매도인의 의무는 뭘까요? 여기 전항이라고 하잖아요. 전항에서 얘기하는 매도인의 의무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공업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건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도인의 의무예요. 근데 A하고 B, 42조 2항의 A하고 B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예외가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이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CISG 번역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쉽게 말하면 매수인이 기본적으로 알고 고의로 했다는 뜻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매수인이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나 그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 있어요. 매수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티셔츠에다가 마블 캐릭터를 그려서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겼는데 매수인이 이 티셔츠에 그려진 마블 캐릭터가 디즈니와 협의가 되지 않은 디즈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매수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42조 2항의 B호예요.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이 매수인에 의해서 제공된 기술적 설계, 디자인, 공시, 기타 명세서에 의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매도인이 일을 한 경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아까 다시 마블 티셔츠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마블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넘겼는데 이 티셔츠에 그려진 마블 캐릭터 도안이 누구한테 제공받았냐? 매수인이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42조 2항의 A호나 B호나 매수인이 다 인벌브 되어 있는 거죠. 매수인이 이걸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그러한 것들을 제공을 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다른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나 공업재산권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매수인이 알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3조. 자,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로부터 합리적인, 여기도 주의하세요. 다시 리즈너블 타임이 등장하죠. 그래서 매도인에게, 여기도 주어가 매수인이에요. 더 바이어예요. 그래서 더 바이어가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에 대해서 어떤 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런 것이 문제될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권리에 대해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제41조 또는 제42조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여기서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한대요. 자, 매수인이 41조, 42조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매수인이 41조와 42조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매수인은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그게 어떤 지적재산권을 제외한 법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재산권과 관련된 제3자 청구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인도한 물품이 제3자의 재산권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침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조차 매도인이 그런 물건을 넘겼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품의 법적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매도인이 물품의 법적 적합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어떤 법적 적합성 불충족에 대해서 하자 보완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려면 이러한 제3자의 권리와 청구권의 제기가 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서서 우리가
이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관련된 부적합 통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상대 CISG에서는 어떤 계약 위반을 하는 당사자가 있고 그 계약 위반을 하는 당사자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계약 위반이 발생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통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의무로서 부여하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뭐 통지를 한다든지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통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명백히 이 CISG는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3조 2항의 매도인이 여기는 또 다시 주어가 더 셀러예요. 매도인 이게 주어를 잘 살펴봐야 돼요. CISG는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매도인은 전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3조 1, 여기 갈로 1은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거고 매수인이 고의로 한 거고 43조 2항은 매도인이 고의로 한 거예요. 매도인이 알고. 그러니까 43조 1은 매수인이 알고서도 통지를 안 했을 때 43조 2는 매도인이 알고도 그렇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매도인은 권리를 상실한다. 어떤 권리를? 여기서 말하는 권리를. 전항에서 말하는. 매도인은 전항에서의 권리를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물품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종의 티키타카인데 물품이 법적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의 원인 제공은 매도인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매수인이 그걸 알게 되면 통지해야 되죠. 그리고 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물품이 법적 적합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조차도 매도인이 알고 했어. 매도인의 고의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43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바처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해서 매수인이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상실하지 않다는 거죠. 통지하지 않아도. 그 얘기예요. 어렵나요? 그렇죠.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통지해야 돼. 근데 안 했어. 그럼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지를 못하는 거야.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상대방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를 원래부터 지가 알고 고의로 했어. 그러면 내가 제때 그것을 지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야. 티키타카예요. 자, 그 다음에 통지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자, 39조 1항으로 올라가 볼까요? 하자 통지 의무. 그 다음에 43조 1항. 요거죠, 요거. 그래서, 39조에서 매수인이, 주어가 매수인입니다. 더 바이어입니다. 매수인이 물품의 물적 적합성의 하자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더 바이어가 매도인에게 물적 적합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그 다음에 43조 1항 어떤 제3자의 법적 청구라든지 지적재산권 청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매수인은 이러한 통지 불이행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통지하라고 39조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39조는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관련된 하자 통지, 43조 1항은 법적 적합성과 관련된 하자 통지. 어쨌든 이 물품의 물적 적합성이든 법적 적합성이든 이 물건에 잘못됐다, 물품이 제대로 된 물품이 아니다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잘못됐다, 잘못 이행됐다라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때 통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경우에는 50조에 따라서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 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자 통지는 못했는데 참작이 돼. 어떤 상황이 이해는 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물품의 대금을 좀 깎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냥 100%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이익 손실분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보면 CISG 뒤쪽에 가보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 규정이 나와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손해배상의 대상에 이익 손실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하자에 대해서 통지를 제때 하지 않은 원천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익 손실분을 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때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물품의 법적 적합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3자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로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지적재산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지적재산권의 기준이 되는 건 물품이 판매되거나 사용될 국가. 근데 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매수인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매수인에 의해서 제공된 어떤 기술이나 설계나 이런 거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매도인에게 문제를 삼을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제3자의 권리 침해, 그러니까 법적 적합성에 문제에 있어서도 물품의 물적 적합성의 문제와 동일하게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상대방의 법적 적합성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계약 해지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고의로 알고서 법적 적합성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러한 앞서 제가 얘기한 매수인의 권리 하자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 상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44조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39조의 물품 적합성의 하자 통지 그리고 43조의 법적 적합성에 대한 어떤 하자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자 통지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뭐 정상을 참작을 해서 대금 감액이나 이익분을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4조까지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들이 되게 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사전 제작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CISG 전체 101조 중에 88개 조항을 보기로 했고 44조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CISG를 한 절반 정도 본 거죠. 그래서 다음 주 강의실 그리고 뭐 다음 주 사전 제작 강의 등등으로 해서 아마 중간고사 전까지 충분히 이 범위를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CISG를 다 중간고사 전까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좀 난해하더라도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혹은 내용들이 조금 어렵다면 관련된 제가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어떤 참고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전 제작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